이게 지금 이렇게 왼쪽 이렇게 오른쪽 하면서 이게 저도 전설로만 들었지 이게 실제로 작동되는 거는 처음 봐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네, 리플레이카 박상길입니다. 또 오랜만에 그 마이크로버스 이어서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오늘은 1988년식 콩코드 모델을 준비를 했고요. 콩코드 모델 중에서도 DGT 모델, 정말 귀한 모델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귀한 차량 협찬해주신 차주님,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홍준이라고 하고 유튜브에서 건축사 안선생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홍준입니다. 오늘 너무 귀한 차량 콩코드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뭐 스텔라라든지 콩코드 한번 리뷰해달라고 많이 그 글 올라왔었는데 이제 스텔라도 가지고 계세요. 근데 네, 오늘 또 그래도 콩코드가 좀 더 희귀한 차량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보유하고 계신 스텔라 모델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영상 시작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물없이 세차하는 세차용품인데 요거를 이제 이번 주부터 출연해 주시는 분들한테 2개씩 증정을 해드릴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이제 뭐 프로롱사의 워터리스 제품이에요. 물없이 세차하는 제품이고요. 방금 전에 요 콩코드 같은 경우에 살짝 이제 본네트 닦아봤는데 상당히 편하고 좋더라고요. 뭐 198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에 뭐 그때 프라이드 리뷰 때도 설명드렸는데 228 조치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에 뭐 차주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228 조치라는 게 뭐냐면은 뭐 자동차 공업 합리화 조치라고 해서 그 나라에서 회사별로 만들 수 있는 차량들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어이없긴 한데 이걸 정해줬었어요, 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그 기아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를 못 만드는 회사로 분류가 됐었죠.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나 세안에서 만들게 돼 있었고, 이제 기아에서는 뭐 트럭이라든지 경버스 위주로 이제 제작을 해라라고 이제 나라에서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요게 이제 87년도에 규제가 완화된다는 얘기를 정보를 기아에서 몇 년 전에 이미 알게 돼요. 그래서 87년도에 규제가 풀리자마자 출시한 차량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프라이드죠. 네, 이제 프라이드 같은 경우에도 독자 개발한 모델은 아니죠. 뭐 마스다랑 포드랑 이제 뭐 월드카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합작으로 나온 모델이고, 요 콩코드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차량 포지션들이 요즘처럼 이렇게 엄청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가 않았거든요. 뭐 소형차, 그리고 뭐 그랜저 같은 대형차, 그리고 뭐 소나타 같은 중형차, 이렇게 크게 세 분류로 나눠졌었고, 요즘처럼 뭐 경차, 소형차, 준중형차, 준대형차, 뭐 이렇게 뭐 대형차 이렇게 나눠지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이 그 중형 세단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기아에서도 요 포지셔닝의 중요성을 알고 이 중형차 세단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었고, 이미 228 조치가 해제되기 몇 년 전부터 MBV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MBV라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어떤 기술적 한계를 많이 깨닫게 돼요. 네, 그래서 개발하면 할수록 이거 좀 너무 많이 쉽지 않다라는 걸 깨닫고, 당시에 봉고와 인연이 있었던 마스다에서 많이 알고 계시는 카펠라, 내수명 카펠라라는 모델을 가지고 와서 라이센스 생산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95년까지 생산이 되고요. 후속 기종인 크레도스에게 자리를 넘겨주면서 13만 3천 대 정도가 판매가 됐던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되게 함축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많은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짧게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한번 이제 외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 지금 88년식이죠, 차주님? 예, 88년 네. 10월식입니다. 네, 88년식이기 때문에 이게 91년도 그 폐리됐던 그 뉴 콩코드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초기형 같은 경우는 각형의 예. 이런 부분이 그 당시에 트렌드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나오고, 스텔라하고 비교하더라도 스텔라도 이제 이런 것들이 똑같이 다 있고, 네. 그런데 뉴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다 빠지면서 유선형의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었죠. 맞아요. 그래서 그 뭐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뉴 콩코드를 이제 콩코드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사실 얘가 남아있는 개체 수가 사실상 너무 적고, 그러다 네. 보니까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네. 사실상은요. 뉴콩은 뭐 지금도 이제 다니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아직 1인 차주로 해가지고 존재하는 차들도 있지만, 그 당시 이제 뭐 92년, 3년, 4년, 5년 요 때는 이제 뭐 가족이 이제 처음 샀던 차들, 그런 차들은 많이 존재하거든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런 것들이 길 다니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저 콩코드다라고 해가지고 그쪽이 이제 되어지는데, 얘가 콩코드의 1세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후면부 보게 되면 이제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 이때 당시에는 거의 모든 차량들이 그 당시에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런 트렌드였죠. 예, 그렇죠. 네, 80년대, 80년대 일때 나오는 트렌드가 다 이제 일자 라이트, 대루 이제 이런 것들, 뭐 이 차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에 있던 다양한 차들의 트렌드가 그 당시에 이래했기 때문에, 이런 류의 일자 대루라든지 일자 라이트라든지는 사실상 어찌 보면은 역사죠. 지금 와서 보면은요, 사실상. 맞아요. 그리고 지금 뒤에 후면 보면 모양이 다르긴 한데 그 기아의 캐피탈이라는 차를 또 떠올리는 엉덩이를 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캐피탈 하면은 아예 다른 차종으로 알고 계신데 네. 콩코드랑 캐피탈은 같은 차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데 가지치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차주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마르샤랑 소나타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1.5 엔진을 얹어가지고 이제 외관을 약간 변화시킨 게 이제 캐피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뉴 콩코드, 콩코드 이거 많이 알고 계신데, 이 캐피탈이라는 차에 대해서는 아예 다른 차를 많이 인식을 하고 계셔서 제가 꼭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지금 88 올림픽, 저 요거 8살 때인데 요거 엠블럼 지금 붙어 있거든요. 여기 특별히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 차가 88년 10월식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제 친구인 그 수원 회원님이 주셔가지고 붙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차가 이제 88년식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역사적인 거를 좀 더 이렇게 일반인들이 잘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표현을 갖다 했으며,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무연 휘발유 스티커예요. 예. 이 88년 이전 87년은 유연 휘발유가 주로 대세였고, 그리고 그때는 유연 휘발유일 때는 자동차들이 촉매라든지 이런 게 없었고, 예. 무연으로 오면서 이제 촉매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달아지면서 환경에 대한 걸 많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자동차가 이제 완성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OK 스티커입니다. 이게 기아 자동차 대표 스티커죠, 사실상. 당시에는요? 그럼요. 이 검수가 끝났다라는 걸 의미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세 개의 스티커를 여기가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뭐 같이 스티커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뭐 88 올림픽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 연도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88년도 같은 경우에는 1.8 모델이 추가가 됐고, 또 이제 택시들 겨냥해서 이제 LPG 모델까지 88년도부터 이제 출시가 된 연도죠. 88년이. 지금 전면율이 상단에 보니까 지금 4개의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아파트 동호수 스티커는 가렸는데, 요즘은 볼 수 없는 스티커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님. 네. 왼쪽에 이제 보이는 이제 경남이토 1323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옛날 자동차 번호고요. 네. 그 밑에 1995년 9월 30일, 이거는 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까지고, 네. 그거에 대한 납세필 증입니다. 그래서 이 증이 기간에 대한 게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날짜가 지났다면 이 차는 세금을 갖다가 납부하지 않은 걸로 갖다가 경찰관이 판단하고 번호판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를 이제 징수할 수 있게끔, 그런 어찌 보면은 아날로그적인 생활 안에서 가장 즉각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날짜가 유효기간이 네. 넘었는데 신규 스티커가 안 붙어 있다 네. 한다면 이 사람은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경찰들이 지나가다가 네. 스티커가 안 맞으면은 네. 이제 번호판 띄어가는 네. 아주 직관적인 그런 시스템.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요즘으로 지금 영수증을 딱 붙이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옆에 보니까 또 책임보험 스티커가 네. 2개가 붙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둘 다 이제 연도별로 틀리는 거고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 보험을 옛날 때는 책임보험 들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스티커하고 다른 게 종합보험 스티커가 또 별도로 있었으며,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조그만하게 진짜 사각형짜리로 해서 네. 연령 스티커로 해가지고 네. 21세, 26세, 30세 이렇게 이제 기준에 맞춰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몇 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 그래서 보험을 책임보험이냐 아니면 종합보험이냐 이런 걸로 갖다 다 들 수 있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스티커 안에 보면 정보들이 대략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되게 그렇죠.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쪽 보니까 요것도 어떤 그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그 예, 해주신- 요거는 예. 요거는 지금 맨 마지막에 있는 스티커는 네. 그 이제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네. 이제 납세필 스티커를 예.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아. 그래서 이 자동차의 최초 등록 번호를 적고 네. 그 다음에 몇 년식 출고 연원을 적고 네. 그 다음에 맨 밑에다가 이제 핸드폰 번호를 적게 되는 거죠. 아, 이거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거 가지고 있는데 그때 행사에서 나눠주던 아 진짜요? 맞어요. 네. 아, 맞죠. 맞아요. 아, 맞아요. 그렇 맞아요. 저는 근데 한문으로 돼 있어서 그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었거든요. 아, 가지고는 네. 있는데 지금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사실 네. 이런 거 같아요. 뭐냐면 지금 스티커가 붙어 있는 위치가 예. 이렇게 좀 까맣게 유리에 이제 착색이 되어져 있는 이 부분 안에 있다 보니까 예. 그나마 얘가 햇볕에 덜 발해서 얘가 존재하는 거지, 이게 만약 투명이었다고 한다면 그렇죠. 남아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실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보니까 일단 눈에 띄는 게 이 도어 트림과 이 시트의 일체감. 그래서 보자마자 이거 순정이구나 딱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참 이런 벨벳처럼 느껴지는 이 질감이 네. 너무 좋아요. 벨벳 느낌처럼. 네네. 저도 몰랐는데 지금 또 말씀 듣고 보니까 그냥 직물 시트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일반 뭐 직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신경을 좀 썼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그리고 보니까 요 파워 윈도우. 네, 파워 윈도우가 네, 파워 윈도우 뿐만이 아니라 이 저기 저 사이드 미러요? 사이드 미러 네. 또 전동 사이드 네. 미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조절 버튼 있잖아요. 저 이거 보고 솔직히 조금 깜놀했거든요. 그다음에 네. 파워락이에요. 아, 여기 또 파워락이에요? 네. 네, 이게 지금 이 문 하나에 네. 정말 많은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요것도 오픈되더라고요. 아, 사이드 포켓이요? 네. 아, 이게 사람들은 몰라요. 네. 이게 포켓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요즘은 흔한 기능이긴 한데 이때 당시엔 수납 공간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가 많이 없을 때거든요. 사실상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런 게 되게 불친절하게 설계가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수납 공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많이 없을 텐데 그게 약간 놀라웠고, 그리고 도어등 자체도 되게 멋스럽고요. 네. 네, 이것도 되게 멋스럽고 당시에 어떤 콩코드가 그 상징하는 그런 포지셔닝의 자체의 어떤 고급 세단에 대한 그런 느낌을 조금 많이 엿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동차 엔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모든 것들에 대한 성능이 네. 상당히 그 당시 스텔라라든지 이런 걸로 비교를 갖다 했을 때하고 완전히 다른 차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얘는요. 어찌 보면은 그 고객층 자체가 많이 다르죠, 사실상은. 뭐 당시에는 그 어떤 스포츠한 이미지, 네. 약간 작은 그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 그래서 좀 젊은 뭐 변호사라든지 의사들, 그 젊은 그런 약간 지식인들이 많이 탔던 차라고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우선 이 시트도 타기 전에 보니까 시트. 네, 얘 보시면 네, 일반 시트는 그냥 이게 평평하고 이 옆에 사이드 이게 턱이 없잖아요. 예. 근데 얘는 버킷처럼 그렇게 되게 안락해요. 지금 차주님 이렇게 착석하고 계신 거 보면 상당히 몸을 감싸듯이 상당히 안락하게 그 시트 포지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또 배려가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차주님이 보여주셔서 보긴 봤는데 저도 요거 전설로만 들었지 실제로 한 번도 작동되는 거는 못 봤거든요.
네. 콩코드라고 하면 네. 콩코드 옵션 중에서 어쩌면 콩코드라는 존재에서 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옵션이 바로 이 스윙 로버입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틀든 히터를 튼다면 좌우로 골고루 네. 퍼져주게 하고 얘들은 이제 위아래로 조절이 되어질 수 있게끔 하는 스윙 로버입니다. 이렇게 지금 잘 나오네요. 요 이제 높낮이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되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왼쪽, 이렇게 오른쪽 하면서 이게 저도 전설로만 들었지 이게 실제로 작동되는 거는 처음 봐요. 조잡하게 작동이 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스무스하게 고급스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 분들이 네.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콩코드 탄다고 하니까 네. 그 당시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스윙 로버였어요. 네, 그리고 여기 저기 보니까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크루즈 네. 버튼이 있어요. 이게 요즘도 지금 실제로도 작동되고 있나요? 네. 아, 실제 작동되고 있어요. 크루즈 작동법은 네. 이걸 1번 버튼 메인 버튼을 네. 누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속도가 났을 때 네. 얘를 누르면서 돌려주면은 네. 크루즈가 걸립니다. 누준 방식이랑 크게 다르지 않네요. 네. 그 다음에 네. 또 하나는 얘를 올리면 네. 속도가 증가를 하고 네. 밑으로 내리면 속도가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변화를 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네. 네. 아, 이게 진짜 그 당시에는 젊은 변호사들이라든지 그런 지식인들이 많이 탔다고 하는데 네. 이런 거 보면서 많이 이해가 돼요. 그 당시에 네. 이 크루즈가 있었던 차는 네. 지금 제가 본 차 중에서 물론 뭐 다른 차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크레인저 최고급형, 맞아요. 네. 그다음에 콩코드 음. 예, 고급형에 이게 들어와 있죠. 그리고 실내 디자인에서 실내 또 구성품 중에서 가장 또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콩코드 DGT 모델이기 때문에 요 전자식 계기판이 달려 있습니다. 네, 이거 한번 맞습니다. 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얘가 이제 LCD 계기판이고요. 예. 이 당시는 사실상 모든 다른 차종들은 예. 다 아날로그식 그 그렇죠. 바늘이 네. 움직이는 계기판이었는데 얘는 이제 LCD로 된 디지털 계기판이 돼요. 그래서 가속이 되어지면 RPM도 올라가고 네. 속도도 바뀌게 되어지고 속도는 이제 전자식으로 네. 몇 킬로인지 딱 나오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적인 건 여기 오른쪽에 하나에 토탈 키로수. 그렇죠. 키로수가 지금 몇 킬로 된 거죠? 키로수가 지금 184,441입니다. 그렇게 나오네요. 요거 한번 시동 켜서 한번 비주얼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켜지는구나. 이게 뭐 세대가 틀리긴 한데 르망 전자식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끝까지 맥시멈까지 올라가요. 속도도 최고 소속까지 쫙 올라간 다음에 그 퍼포먼스가 있더라고. 본 퍼포먼스가. 근데 이제 세대가 좀 다른 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켜진다는 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누르는 느낌이 이 체결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뭔가 헐렁하지 않고 상당히 견고하게 저렇게 버튼 같은 거 많이 눌러보면 요즘 차들이랑 좀 예전에 좀 잘 만들어진 차량들 눌러보면 이런 와이퍼 이런 체결감이라든지 이것도 네. 상당히 너무 좋네요. 네. 이런 체결감이라든지 이런 버튼 누르는 느낌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게 바로 뭔지 네. 아세요? 그게 전자식과 기계식의 차이예요. 이 버튼들을 이렇게 누르면서 네. 느끼는 게 네. 제가 이제 G80도 가지고 있는데 G80은 너무 편해요. 되게 좋고 모든 게 좋고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이런 버튼을 누르는 맛이 네. 너무 없다 보니까 다 네. 전자식이잖아요. 얘는 기계식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전자식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얘를 누르게 되고 어떤 이거를 스위치를 갖다가 올리게 되어지고 이런 소리부터 이런 소리부터 네. 그 다음에 이런 느낌이 네. 그냥 되게 즐거움이에요 저한테는. 제가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이 핸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네. 뭔가 무슨 요즘 유행하는 무슨 뭐 나르디 무슨 그런 클래식 우드 핸들은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는 뭔가 엄청 커가지고 뭔가 이렇게 못생긴 모양보다는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스포티해 보이기도 하면서 좀 클래식해 보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가운데 콩코드 엠블렘도 너무 예쁘고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네. 기능적이에요. 잡기도 되게 이게 이런 느낌이 잡는 느낌도 되게 좋고 예. 그다음에 클락션도 정확한 자리에 정확하게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 차가 88년식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 차에는 맞지 않은 나무 핸들이라든지를 하면은 더 이상해져 보고 저는 사실상 오리지널이 더 좋다 보니까 늘 닦고 그래서 늘
늘 관리를 갖다가 하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다양한 것들을 뭐 이것도 관리하고 저것도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뭐 강제적으로 어떻게 뭐 새 것처럼 보여지게 별로 그러고 싶은 생각 없고 시간을 담는 그런 느낌으로 하나하나 그래서 이런 부품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10년 뒤가 되어지면 이 차가 이제 42년 차가 되어지는데 그때 되어지면 이런 플라스틱의 기능들도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네. 지금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씩 다 수배가 해서 다 사 모았죠. 뭐 리스토어라는 게 오래된 옛날 차를 리스토어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차주님들의 이제 취향 차이긴 한데 저 같아도 순정 좀 취향주의라서 그래서 딱 봤는데 이 핸들 자체가 너무 의외로 저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던 부분인데 너무 멋스러워서 네. 잠깐 짤막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뒷자리 한번 착석을 해볼 건데요. 이때 당시에 뭐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그 경쟁 차량이었던 소나타들은 이제 이기지 못했던 이유가 외관상도 약간 작긴 하지만 이 휠 베이스가 무려 한 13cm 정도? 네. 네, 그 정도가 작아요. 그래서 많은 또 그 당시에 좀 큰 차 좋아하고 넓은 공간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외면을 받았던 감이 있는데 제가 뒷자리 한번 착석해보고요.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타보면 지금 앞쪽 의자 같은 경우에는 차주님 지금 시트 포지션을 맞춰놓은 상태고요. 요 정도 이제 제 키가 170 정도 되는데 편안하게 앉았을 때 요 정도 여유 공간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 전혀 뭐 이렇게 불편한 감은 없어요. 정말 막 엄청 등치 크신 분들 타지 않는 이상은 전혀 불편한 감은 없을 것 같은데 당시에 요런 작은 좀 실내 공간 때문에 뛰어난 주행 성능에도 불구하고 좀 외면을 받았다는 게 다른 그 소나타들에 비해서 조금 많이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콩코드라고 하는 차가 그냥 보자마자 그냥 되게 좋았어요. 물론 이제 어렸을 때부터 봤던 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이 차를 갖다 다 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애착이 많이 가고, 스텔라도 마찬가지였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갤러퍼 같은 경우 이제 형이 한번 탔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갤러퍼 같은 것도 사실 돈이 없어서 국산차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외제차가 어찌 보면 더 쉬워요. 국산차를 하는 이유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기억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기억 하나의 즐거움이 이 차를 타면서 그 기억을 다시 되새기고 아버지의 30대를 생각하고 40대를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지금 그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산차가 맞지 않겠나. 네, 그쵸. 되게 빨라요. 네. 그리고 되게 경쾌해요. 그리고 몸무게가 되게 가벼워요. 그렇죠. 몸무게가 가벼운데 심장은 2000cc예요. 자동차 키로수는 1170 몇 킬로인가 그 정도 되어지는데 cc는 2000cc예요. 그러다 보니 잘 나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시내 주행 연비가 10km가 나와요. 아, 그리고 이게 연비 좋다는 얘기가 의외로 많아요. 네. 시내 주행 연비가 10km가 나오고 고속 주행 연비가 제일 잘 나올 때가 리터당 20km 나오고, 아, 고속도로에서요? 네. 그리고 평균 나오는 게 18 정도 나와요. 연비는 최고예요. 요즘 현 시대 디젤 차량만큼 거의 나오네요. 네. 네. 현대 스텔라도 타봤고 콩코드도 기아 콩코드도 타봤는데 당대 중형차 시장의 트리오라고 하면 로얄 프린스 그거 정말 한번 타보고 싶어요. 로얄 프린스. 로얄 개체수가 프린스 진짜 없더라고요. 개체수 정말 없죠. 아니면 로얄 살롱이든 하여튼 로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 대우 자동차를 한번 타보고 싶은, 그러면 이제 현대, 기아, 대우에 대한 자동차는 다 타보게 되어지는 거니까. 네, 그쵸. 저는 그냥 동네 카센터 가면 다 고쳐요. 아, 이 콩코드를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저분들이 나이가 50대 중반, 그 다음에 뭐 60대 중반, 그러면 저분들이 20대 때, 30대 때, 한창 때 이 차를 다 고쳤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말고 누가 그걸 더 고칠 수가 있겠어요? 아, 동네 카센터에서도. 네. 왜냐면 이건 국산차잖아요. 네. 그러면 콩코드, 캐피탈, 크레도스, 기타 등등등 하물며 브리샤까지 대한민국 고칠 수 있는 게 해외에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차는. 저는 또
어디 뭐 콩코드 엄청 잘 보는 곳이 있다 이렇게 성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동네 카센터에서 동네 카센터에 수리를 한다는 게 조금 의외의 나이가 이제 한 50대 후반에서 중후반에서 60대 초반 요 정도에 계시는 분들은 다 고치시죠. 딱 가지고 가면은 우선 사진부터 찍죠. 동네에 있는 세탁소 아저씨부터 커피숍 뭐 기타 이제 그렇죠. 그 사진을 갖다 다 찍고 이제 뭐 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쭉 하시고. 맞아요. 근데 지금 뭐 20대 분들 중에서 이제 뭐 콩코드를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크레도스를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렇죠. 캐피탈 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다 이 자동차를 타는 게 재미를 위해서 타지만 하다 보면 자동차가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네. 자동차가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네, 자동차가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모르는 거 있으면 이제 또 묻게 되어주고 또 뭐 다양하게 부품점 사장님들도 많이 알게 되어주고 그만큼 단지 자동차를 타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네. 멋진 말씀 아닌가요? 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오늘 정말 귀한 차량이에요. 콩코드 한번 88년식 콩코드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차주님 너무 감사드리고 한번 또 영상 보시는 올드카 매니아 분들이나 이런 옛날 차량들에 또 관심 많으신 분들한테 한번 마지막 마무리 멘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올드카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무튼 좋아하시는 차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잘 타고 다니시면서 최대한의 즐거움을 뭐 호사라면 호사고 최대한의 즐거움을 누리시고 즐거운 게 최고죠. 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드카 화이팅!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 영상을 보시고 이런 국산 올드카를 구입하고 싶다 하고 이렇게 막 불이 막 지금 붙으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분들한테 또 올드카 운행하시면서 그런 어떤 당부의 말씀이라든지 그런 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그 관리 안 된 오래된 생활용 차는 안 사시는 게 낫고 관리가 돼 있는 차를 사시는 게 낫고 그다음에 또 1인 차주다 하더라도 관리가 계속 돼 있는 거 사시는 게 어찌면 좋고 뭐 차 소유자가 뭐 여러 번 바뀌었다 하는 것들은 근데 뭐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알아요. 이게 친척과 친척이 혹은 그 사람이 팔았다가 다시 그 사람이 산 거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순식간에 한 달 만에 혹은 한두 달 만에 소유자가 뭐 한 10대번씩 바뀌는 차 그런 경우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거의 그 콩코드 같은 차량 같은 경우는 개체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거의 딱 매물 나오면 거의 아시지 않나요? 이거 매물 나오면 저 어디 가면은 어디 가세요 하면서 이렇게 카톡이 와요. 정말요? 알아보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전주에 갔다 뭐 아니면 뭐 거제에 갔다 울산 아니면 무슨 뭐 청주 어디 다니면 고속도로에서 찍히거나 어디서 찍히거나 그러다 보니까 과속을 하면 안 되고 흰색 요 컬러의 콩코드 하면 딱 나오니까 신호 위반하면 안 되고 누군가를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니까 늘 안 좋은 운전에 재밌네요. 네. 그렇죠. 사장님께서는 일단은 관리 잘 된 차량을 구입하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이제 당부 말씀드리면 정말 애정이 없이는 운행할 수 없고 또 만약에 구입하셔도 금방 팔게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집에서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차가 하나가 있으면서 네, 맞죠. 그러면서 자동차를 좋아해서 즐거움을 누린다고 한다면 그렇죠. 국산차에서 좀 작은 즐거움을 누리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너무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리플레이카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할게요. 예. 네.